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흐리겠으나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5도에서 6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휴일을 앞둔 오늘 하늘 표정이 여전히 흐립니다. 아침까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후가 되면서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비구름이 지나며 낮이 돼도 기온은 평년 기온보다 낮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있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강한 바람에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닷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 동해 중부와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해상 정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흐린 하늘은 오후가 되면서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과 영덕이 5도, 포항과 경주가 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도, 독도 2도입니다. 동해상에는 강한 바람으로 물결이 높게 일며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과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은 하늘에 기온까지 부쩍 오르면서 나들이 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는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참사 7주기인데요. 지금도 사고 현장 인근은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포항문화방송은 후쿠시마 참사가 7년이나 지난 지금 국내 원자력 발전소는 과연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기획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후쿠시마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전불감증과 위험에 노출돼 있는 국내 원전의 실태를 장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끔찍한 후쿠시마 원전 참사가 벌어진 이후 우리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설비 보강을 통해 우리 원전은 안전하다는 말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무색한 상황은 지난 7년 내내 꼬리를 물었습니다. 원전 경락 건물 안쪽 면에는 건물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철판이 부착돼 있는데 지난해 초 이 철판이 심하게 부식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점검한 8기 원전 가운데 절반인 4기에서 결함이 확인됐고 부식으로 인해 철판이 두께의 절반도 남지 않거나 아예 구멍이 뚫린 곳도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외부로 이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본적인 그 보호막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는 것이고요. 노후 원전에 가까운 월성 원전은 4기 모두 설계상의 이유로 철판이 아예 설치되지 않아 경락 건물 폭발과 방사능 유출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주와 포항의 이딴 지진으로 시급해진 원전의 내진 성능 보강 사업은 지지부진합니다. 지난해까지 6년째인 사업의 진행률이 아직도 30%대에 그친 원전이 있는가 하면 설비를 확장하지 못해 사업을 아예 시작하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보강 작업을 마친 원전들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경주와 포항 지진 이후 내진 성능 기준을 규모 7.5 지진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원전 비리와 대형 사고의 원인인 원자력업계의 오랜 비밀주의 관행도 별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 검증 과정은 원전 측의 자료 비공개로 인해 부실과 소모적인 논란 그리고 잘못된 결정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된 데이터를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답을 하셨어요. 그때 분명히.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한 달 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도 대외비인가요? 뒤늦게나마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모든 가동원전에 대한 최종 안전성 보고서 등 인허가 문서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얼마나 충실히 공개할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국내 원전의 위험성 지적에 대해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후속 안전대책 가운데 80% 이상을 완료했고 2020년까지 100%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참사에 이어 경주 포항에서의 이딴 지진을 겪으면서 지역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원전의 위험성은 여전히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국내 원전의 불안한 운영 실태에 국민들의 불신감이 커지면서 새 정부도 탈핵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에 최근 강진이 잇따르고 노후 원전과 핵폐기물 임시 저장고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7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국내에서도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이 가장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한수원은 후쿠시마 참사 이후 국내 원전의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40년 전의 설계 개념을 지금도 문제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더구나 경주와 포항에서 관측사상 최대 규모의 강진이 잇따르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숨어있던 활성 단층대의 위력이 드러난 만큼 경주 지역의 노후 원전도 빨리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가동 중단 방침을 밝힌 월성 1호기뿐만 아니라 수명이 임박한 2, 3, 4호기도 조기 폐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내에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 중에서 지진에 가장 취약한 원전이 중수로 원전이 월성 1, 2, 3, 4호기로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서 지금 지진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들 원전은 고준위 핵폐기물을 경수로보다 4.5배나 더 많이 발생시키는 중수로 원자로여서 운영하면 할수록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더구나 월성 원전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사용 후 해결료도 무려 8천여 톤으로 앞으로 큰 강진을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두 차례 강진 이후에도 정부와 한수원은 내진 설계 보강으로 원전과 해결료 임시 저장고 모두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지금보다 2배 안전한 사고 저항성 해결료를 개발하고 안전 기준에 부합하도록 원전 내 모든 설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이 22세기까지도 지속될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82년 목표로 원전을 모두 폐기하는 탈원전 시대를 공약하고 있지만 독일과 대만 등에 비해 60년 이상 격차가 있습니다. 예측 못한 강진은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명권 보장을 위해서도 탈원전은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자유한국당이 10일 공천 후보자 공모가 마감되는 대로 다음 주부터 자격 심사와 면접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대구 경북 지역 후보자들도 경선 준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26일부터 4월 11일 사이 지역별 경선을 실시할 예정인데 경북도지사 경선은 3월 말쯤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에 앞서 우선 추천 지역 선정은 오는 22일까지, 무경선 지역 단수 후보 추천을 26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일주일 동안 80mm의 비가 내려 식수와 농업 용순환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해갈에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5년 조성된 경주 덕동호에서 1500년 전 신라인들의 공동 무덤이 발견된 것은 역설적으로 30%대로 떨어진 저수율 덕분입니다. 하루 5만 톤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덕동호의 수위가 계속 내려가면서 경주시 상수도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주시는 소방차와 급수차로 식수를 운반하는 제한급수 적응 훈련을 하고 시장이 물절약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3차례 80mm의 강우량을 기록해 급한 불은 껐지만 흡족한 수준은 아닙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덕동댐을 준설한다든지 그리고 또 보조 취수장을 정설하여 비상 취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이에 따라 경주시는 저수지 물 채우기와 다목적 용수 저류 시설 건설 등 장단기 용수 비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농철을 앞둔 농민들도 저수지가 채워지지 않아 걱정이 앞섭니다. 이제 봄에 지금 이제 마늘 같은 거, 양파 같은 게 지금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돌아오는데 지금 물이 지금 아직까지도 못에 물이 덜 찬 상태에서. 포항은 경주보다 사정이 낫지만
지난해 영농철 혹독한 용순환을 경험한 터라 물 관리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세 차례 비가 오므로 인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58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한 5% 정도 상승이 되어 77%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을 겪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는 내년에도 10조 3천억 원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담팀을 구성해 국비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립지진방재연구원과 원자력안전연구센터 등 110개 신규 사업과 200여 건의 계속 사업에 국비가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보령 울진간 고속가도로 등 2건의 신규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제는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7번째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여성들이 정치 무대에 나서기는 여전히 힘들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조금씩 늘기는 한다지만 정치적 대표성을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 4번의 지방선거에서 여성 광역의원 당선자는 대구 3명에서 6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은 4명에서 8명으로 다시 4명으로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여성의 정치 참여가 10배 늘었습니다. 1995년 1회 지방선거에서는 여성 당선자 비율이 2%,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는 21.6%가 됐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여성 할당제가 법으로 의무화되면서 분명 여성 의원은 수적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 지방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할당제는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은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의원들은 대부분 초선으로 정치 무대에 일회성으로 섰다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지난 6회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지역 여성 기초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각각 70에서 90%가 초선이었고 지역구 당선자도 대부분 일회성에 그쳤습니다. 남성 의원들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어쨌든 여성은 좀 불리하죠.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또 거기 활동을 열심히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했고 하면은 여성이라도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고. 여성이라는 정치적인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30%는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서구 많은 국가에서 남녀 동수를 주장하는 것에 비해서 30% 할당제도 채우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성들이 일상에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면 구의원, 시의원들이 좀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서 여성들을 대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 양성평등 요구가 높은 가운데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포스텍이 고등학교를 방문해 2019학년도 입학전형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오는 16일까지 방문 행사 접수를 받아 오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 포스텍 입학사정관이 학교를 방문해 내년도 입학전형에 대해 설명합니다. 포스텍은 2019년에 320명을 전원 수시로 모집하며 일반과 창의 IT 인재 전형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서류와 면접 심사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문경시는 새로운 관광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98년 문경세제 일대를 온천 관광지구로 고시해 온천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20년 동안 온천 개발이 지지부진하자 최근 지역민들이 직접 사업 추진에 나섰는데 허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경 지역민들이 온천 개발에 나설 예정인 문경세제 입구 진안리 땅입니다. 문경세제 입구인 문경읍 진안리와 하리 일대 47만 4천여 제곱미터가 온천 관광지구로 고시된 것은 지난 1998년. 그동안 문경시가 건립한 온천은 폐쇄되고 개인 소유의 한 곳만 운영되자 지역민들이 직접 온천 개발에 나선 겁니다. 지역민들은 문경시와 사전 협의를 마치고 부진의 사유지와 국유지 4,300제곱미터를 매입했지만 시유지 매입 문제로 추진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시유지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이 어렵고 임대 역시 수의 계약이 아닌 공개 경쟁 입찰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민들은 처음과 달리 설명이 틀린 데다 법령 해석도 차이가 난다며 개인 온천을 감싸기 위한 조치라며 반발합니다.
국토부하고 문화관광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관광지로 고지를 했기 때문에 인허가를 시장이 내줘도 된다라고 저희는 그래 답을 받았습니다. 문경시는 상급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원활한 온천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시유지 알박기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공유지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관광지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고 그 회신에 대해서 오면은 검토 처리할 계획입니다. 서로 간의 법리 공방이 오가고 있지만 추진 과정에서 문경시의 법률 검토가 부족했고 지역 발전을 위한 민원 행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주 황룡사지에서 오는 11일 전국 연날리기 대회가 열립니다. 경주문화원과 경주전통연 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동호인과 시민 관광객들이 참가해 방패연 싸움 구경과 함께 이색 창작연 날리기, 가오리연 높이 날리기 등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또 부대 행사로 연 만들기 체험과 투호놀이, 윷놀이 등의 행사도 마련됩니다. 휴일을 앞둔 오늘 하늘 표정이 여전히 흐립니다. 아침까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후가 되면서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비구름이 지나며 낮이 돼도 기온은 평년 기온보다 낮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있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강한 바람에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닷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 동해 중부와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해상 정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흐린 하늘은 오후가 되면서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과 영덕이 5도, 포항과 경주가 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도, 독도 2도입니다. 동해상에는 강한 바람으로 물결이 높게 일며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과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은 하늘에 기온까지 부쩍 오르면서 나들이 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